이번 강의의 제목은 중국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모 언론사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대륙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이 물귀신이 뭐죠? 물귀신? 자기가 안 되는데, 자기가 뭔가 꼬였는데 상대방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함께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스포츠 경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이 펼쳐졌죠.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쇼트트랙에서 심석희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중국 선수가 이 고의로 손으로 발목을 가로챕니다. 네. 발목을 가로챘다는 게 발목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고 싹 손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1, 2등을 달리던 선수가 쓰러져 버리죠. 그럼 3위로 오던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죠. 그 3위 선수가 바로 중국 선수였죠. 그 1, 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이 1등이었고, 물론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심석희 선수도 뭔가 모종의 반칙이 있어서 실격 처리가 됐다고는 하거든요. 먼저 심석희 선수가 반칙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석희 선수가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2등으로 달리던 중국 선수가 고의로 발목을 낚고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동시에 쓰러져서 등수에 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3등으로 들어오던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경우 중국 선수 잘못했죠?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결과는 중국 금메달이죠. 야, 이게 뭐죠? 자, 손으로 낚고챈 그 선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국제 경기 출전 몇 회 제한. 그런데 선수 자격이 박탈당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또 선수 할 수 있게 해줘요. 왜? 자기는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고의로 낚고챈 게 아니고 팔을 젓다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됐다. 또 이렇게 변명하면은 또 이게 변명이 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너무 이렇게 세상을 삭막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재판하면서 다녀보니까 그게 사람들의 말이던데요. 저도 순박한 촌놈입니다. 순박한 촌놈이고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변호사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막상 법률 재판, 법률 시장에서 뛰어보면 법률 시장에서 뛰는 이 사람들이 말이 아주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언어의 마술사. 변명도 아주 제각각이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은 참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사건처럼 스포츠 경기에서 반칙이 참 많이 일어나죠. 저는 뭐 사실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저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 스포츠였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경기 볼 때 우리나라가 이기긴 이겼지만 그 왜 비에린가 그 선수는 그 팔꿈치로 다 김태형 선수 쳐가지고 코뼈 나갔잖아요. 코뼈. 비에린 선수 징계 받았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비에린은 나중에 그 경기력도 아주 좋아가지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핵이빨 수아레스 깨물었죠. 네. 출장 정지 당했죠. 몇 게임 못 뛰죠. 어때요? 잘 살죠. 지금 잘 살죠. 잘 살고 돈도 잘 법니다. 스포츠나 법률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뭔지 저는 가끔 의심될 때가 있어요. 모든 사건들은 반칙왕한테 유리합니다. 자, 반칙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축구 경기에서 백태클 해가지고 퇴장당했어요. 한 게임 출장 정지 끝이에요. 근데 그 백태클 당한 사람은 백태클 한 방 당하는 바람에 한 골 못 넣어가지고 질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반칙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칙을 하라고 있는 거다? 그럴지도 몰라요.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반칙은 해도 된다?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반칙을 해도 이기면 된다? 여러분은 축구 경기에 나서는 우리의 젊은 어린이들, 우리의 착한 어린이들, 젊은 청년층,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그게 월드컵 결승전이다. 근데 브라질의 아주 뛰어난 공격수가 수비수들을 다 제끼고 골키퍼와 1대1이 된다. 그 최종 수비수에게 백태클 하라고 하겠습니까? 백태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월드컵에서 이기면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000억을 받는다.
왜 막 대기업들이 스폰서 해줘가지고 1,000억을 받게 돼 있다. 그 만약 그 수비수가 백태클 안 하겠습니까? 자기 백태클 한 번 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50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백태클 한 번 하면 한 게임 출전 정지하면 돼요. 한 게임 출전 정지. 자, 이런 경우에 반칙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렵죠.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스포츠도 어렵고 법률도 어렵더라고요. 이 도덕과 법률 그리고 어떠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평가마저도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관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선수를 대륙에 물귀신 작전이라 해서 비난합니다. 근데 승부의 세계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 친구는 중국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거죠. 물론 나쁘죠. 나쁜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금메달이라는 이 사실 이걸 어떻게 징계나 혹은 어떤 합법적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반칙이나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가 대한민국 가볍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멀쩡 묻지마 폭력 한번 해보세요. 그 벌금 내시면 돼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또 사기 쳐가지고 한 뭐 몇천만 원 해먹어 보세요. 초범이면은 집행유예 받으세요. 네. 변호사 찾아오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뭔가 반칙이나 불법 행위, 타인의 권리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관대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어린애들 축구하러 가는데 야 반칙을 해도 이겨야 돼? 그렇게 하실 겁니까? 또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한창 사춘기에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반칙을 해도 이겨야 돼. 야 골키퍼 1대1 백태클이라도 해야지. 네가 왜 멀쩡하게 서 있어 가만히. 공격수 옷이라도 자꾸 늘어졌어야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도덕적 그리고 법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걸 잡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 사이에 가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반칙하는 사람이 우선합니다. 이게 싫은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그래도 뭐 변호사로 살아갑니다. 슬프면서도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야만 하는 게 인간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아직 생각이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이런 대륙의 물귀신 작전 비난받아 마땅하나 승부에서는 그래도 졌다는 겁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죠.